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안에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철길인 서해안 복선 전철과 찻길인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연이어 개통합니다. 여기에 서해안선 KTX와 신안산선 등 충남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할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건 물론 물류 수송 경쟁력도 확보하게 되면서 교통혁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시작된 철로가 제 모습을 갖춘 채 쭉 뻗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18년 만에 오는 11월 개통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홍성을 출발해 경기도 화성까지 90.01km로 총 사업비만 4조 1,00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홍성과 당진 합덕, 아산 인주, 경기도 평택, 화성 등 총 정차역은 7개이며 삽교에 내포역이 추가로 설계 중입니다. 전동차 방식으로 ITX 열차가 하루 왕복 8차례 운행됩니다. 특히 2027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홍성역을 출발해 경기 안산에서 환승할 경우 여의도까지 90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서해선 KTX가 2031년 개통하면 홍성에서 용산까지는 48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서해선에 이어 2014년 시작된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서부고속도로도 오는 12월 개통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고속도로 중간 위치에 건설되는데 부여에서 청양, 평택까지 94km로 국비 1조 5,606억 원 등 총 3조 4,14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서부고속도로는 서해안과 당진 영덕, 평택 시흥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어 도내 이동은 물론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부여에서 전북 익산까지 연결되면 호남과의 이동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경부 축에 집중되어 있던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서해 축으로 전환하여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과 관광, 문화, 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해선 KTX와 고속도로 2단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비 확보와 예타 통과 등의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제2, 제3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히자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시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독립운동 선양시설은 환영하지만 천안 독립기념관은 지난 30년간 독립운동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결의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로 제2, 제3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의 대표성과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오는 2027년 서울에 가칭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한가을로 접어든 시기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길 정도로 늦더위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통계를 따져봤더니 평년보다 5도 높은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기대가 되는데 다만 대만에서 북상 중인 태풍 크라톤이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게 변수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대전 도심. 한여름처럼 반팔을 입고 양산을 사용해 뜨거운 햇빛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10월을 목전에 뒀지만 태백산맥을 넘어와 고온 건조해진 동풍과 강한 햇볕으로 아직까지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낮 최고 기온을 평년 기온과 비교하니 한 번도 평년 기온을 밑돈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점차 기온이 올라 5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시민들도 때늦은 더위에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만 커져갑니다. 10월 달인데도 이렇게 더우니까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요. 조금 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평년을 크게 웃돈 낮 기온은 내일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며
낮 최고 기온 22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낮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덥고 아침에는 쌀쌀한 큰 일교차의 날씨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에 따라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에는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운 이유는 가을이 되면 물러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한반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북상하고 있는 태풍 18호 크라톤이 변수입니다. 한반도로 방향을 바꿔 올라오는 태풍이 4일부터 영향을 미쳐 큰 비를 몰고 오거나 습고 더운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고 또 기압계를 흔들어 기온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전에 큰 피해를 줬던 가을 태풍 미탁과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상 예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제70회 백제문화제 개막 첫날 백제문화단지에서 열린 개막식과 인근 구도례 광장과 정림사지 행사장에 약 24만 4천여 명이 찾으면서 역대급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10월 6일까지 이어지며 내일 오후 백제문화단지에선 국내 포크송 전설들이 출연하는 낭만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소재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열린 대전 빵축제에 관람객 1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대전 빵축제는 대전 지역 빵집 71개소와 전국 유명 빵집 10개소가 참여해 전국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이번 축제가 대전 유명 빵집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와 함께 주차, 대기 동선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2년 전 우리나라는 국내 순수 기술로 제작한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당당하게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발자취의 한 축을 담당한 카이스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산업과 관련한 기술과 인력 등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연구원을 출범시키고 마중물 역할에 나섰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여러 차례 실패와 연기 끝 지난 2022년 6월 마침내 나로우의 발사 성공.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전 세계 7번째 국가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며 우주산업 시대 서막을 열었습니다. 국산 인공위성 개발을 주도한 카이스트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주연구원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카이스트는 뉴스페이스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해서 우주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카이스트 자체 내 인공위성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그룹 등의 민간 연구소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연구합니다. 여기에 인재와 핵심 기술 그리고 발사체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해 그야말로 우주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우주연구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같이 통합적으로 저희가 운용하면 좋은 것 같은 그런 그 연구센터들을 몇 가지로 옮겼고요. 당연히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이제 확대해 나갈 것이고, 특히 인공위성 분야는 최근 지구관측 소형 위성의 상용화에 이어 우주 쓰레기 제거 등 우주 물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우주 탐사 로봇과 부품 개발은 물론 우주 시대를 맞아 의학과 인공지능, 통신 등의 융복합 연구에도 매진하게 됩니다. And actually have them land on the surface and carry out scientific experiments and other sorts of activities. South Korea is immediately poised where they could make big contributions. 2040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500조로 추산되는 새로운 경제 영토.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여정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하는 대전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은 200억 원 규모로 올해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청년 부부들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지급되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 대전시 2, 4분기 결혼 건수가 지난해 대비 15.2%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미술관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7년 2월 내포 신도시에 문을 엽니다. 충남도는 총 사업비 1,169억 원을 투입해 홍성구 신경리 일대에 연면적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충남미술관을 조성하기로 하고 중정을 중심으로 4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 세미나실 등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홍해공원 등과 한데 묶어 복합 문화예술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정규 시즌 144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엔 실패하며 어제 경기가 올해 마지막 경기가 됐는데요. 이와 함께 한화는 39년간 정들었던 이글스 파크와도 화려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올 시즌을 돌아봤습니다. 12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괴물 류현진의 합류로 떠들썩하게 시작한 올 시즌.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 시즌 꼭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 거짓말 같은 7연승으로 32년 만에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며 6년 만에 가을 야구도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등 투타 불균형이 이어지며 5월 말 순위는 최하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화의 선택은 감독 교체. 6월 초 명장 김경문을 소방수로 투입한 뒤 한때 리그 5위를 단 한 경기 차까지 맹추격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미끄러지며 올해도 결국 가을 야구에 초대받진 못했습니다. 다만 144경기에서 66승, 4할 6푼 5리의 승률을 기록하며 리그 3위를 했던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화 선수단은 당장 오는 일요일 일본으로 건너간 뒤 11월 마무리 캠프까지 소화하며 곧바로 다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아주 정말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수비의 짜임새 그리고 상황에 맞는 야구를 하는 젊은 선수들의 그 야구 능력,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더 개발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통산 900승 금자탑과 황준서, 조동욱의 고졸 신인 데뷔전 승리 등 굵직한 기록들도 함께한 올 시즌. 팬들도 구단 역대 최초 80만 관중 돌파와 KBO 역대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을 새로 쓰며 선수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불펜 투수로만 1000경기 출장 대기록을 세운 정우람의 은퇴식과 함께 39년 만에 화려한 작별을 고한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류현진도 13년 만에 다시 10승고지를 밟으며 건재함을 보여준 만큼 이제 팬들의 눈과 귀는 새로운 구장과 함께할 한화의 다음 시즌을 향해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10일 출시한 세종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 패스가 이달 말 기준으로 가입자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세종 시민의 약 15%가 가입한 수준입니다. 세종시는 이응 패스와 함께 나성동 중심 상권을 연계한 279번 신규 노선 등 총 12개 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8분쯤 세종시 어진동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9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한의원에서 대전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병원 원무과장을 강하게 밀치는 등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해 중 10월에 충남 지역 교통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1285명의 교통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10월에 집중돼 11%인 14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42%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월 가을 농번기에 행락철까지 겹치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